안녕하세요. 일상이 책이다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책이다 강의 순서로 첫 번째 일상이 글쓰기 책쓰기다, 두 번째 목차 작성 두 달 만에 초고 완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150년 전통의 하버드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운 글쓰기 방법으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글쓰기 특강과 책쓰기 특강 또는 여러 책을 읽었을 때 글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책을 써 보니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모든 글, 수만 가지의 글을 쓰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제가 뽑은 세 가지 핵심 가장 쉬우는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서법, 두 번째 육하원칙, 세 번째 150년 전통의 하버드 글쓰기 비법 오레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서법. 초서법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쓴 방법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 필사, 요약 정리하여 나의 언어로 씁니다. 이 초서 독서법은 읽기, 사색, 나의 생각, 쓰기 이런 순서로 합니다. 이것은 이 정약용이가 아들에게도 권해준 방법이고요. 또 2000년 전 인문고전 독서법 트리비움과도 같은 방법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인문고전 독서법인 독서 공부 방법은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문법학은 읽고 이해하고, 논리학은 사고를 하고, 또 수사학은 나의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말하거나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또는 좋은 일상의 경험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거나 감동이 되는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을 쓰고 그것을 나의 경험과 사례 또 책에서 본 인용 등으로 또 소화하여서 잘 써내려 간다면 한편의 훌륭한 글이 됩니다. 이 초서법은 메모하고 요약하여서 주제별, 계통별, 프로젝트별로 글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한약 상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약 상자를 한번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정약용이가 자기가 주제별, 계통별로 글을 써서 모았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자 하나에 만약에 오늘 농사에 관련된 글을 썼다면 이 서랍 하나에 농사에 관련된 부분만 적은 것을 넣고 또 다른 그 서랍에는 책에서 읽은 감동되는 뭐 사람의 행실에 대한 부분을 적었다면 또 그 부분만 모아 놓은 글을 넣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진 글이 계속 써서 넣어 놓았을 때 그것이 꽉 차면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글을 읽거나 또 책을 읽거나 또 자신의 일상 경험에서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분야별로 모아 놓기만 해도 또 훌륭한 책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글이 되고 모아져서 훌륭한 책이 될 것입니다. 여기 거인의 어깨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책은 1년 365일 동안 위에 번호가 보이지요. 여기 1번, 뭐 10번 있는데 이거는 1일, 10일이라는 뜻입니다. 365일 동안 위에는 명언이나 좋은 글을 적고 밑에는 칸이 비어져 있습니다. 약 3분의 1은 위에 적어져 있고 밑에 3분의 2 정도가 비어져 있는데 그 비어져 있는 곳에 자신의 경험, 이야기 또 자신의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365일 동안 쓰면은 그것이 훌륭한 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나 또 경험을 통해서 간단한 중요한 것을 적고 그 밑에 자신의 경험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훌륭한 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초소법 다음에 육하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육하원칙은 누구나에게 알고 있는 것인데요. 연구나 인증이나 결과를 요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 육하원칙을 쓰면은 글을 읽는 독자가 궁금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술술술 읽혀집니다. 여러분들도 육하원칙을 넣어서 글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하원칙이 잘 묻어나는 것이 이 오레오 법입니다.
오레오법은 150년 전통의 하버드 글쓰기 비법입니다. 하버드는 1872년부터 신입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50여 년 동안 업그레이드하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버드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창의적이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치열하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설득할 줄 아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토마스 젠 교수는 사고력은 글쓰기로만 기를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글을 쓰며 명료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논리적 검증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오레오법은 오피니언, 주장,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이 주장은 주제나 또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작은 에피소드를 쓸 때 하려는 이야기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 리즌, 이유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세 번째 예시. 그 주장과 이유에 대한 예를 듭니다. 자신의 일상의 경험이나 책에서 읽어본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본 내용으로 그 타당한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다음 다시 첫 번째 주장했던 것을 강조하거나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장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하버드는 전략적, 체계적, 전문적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려 장착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울 수만 가지의 기술을 배울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레오 글쓰기 도구 한 가지로 1만 가지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초서법과 육하원칙, 이 오레오법만 있다면 어떠한 글이라도 훌륭하게 써내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생이 졸업할 때 글쓰기 수업에서 얻는 7가지 능력. 첫 번째, 논의의 출발, 분석적 질문이나 문제를 제시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세 번째, 신중하게 검토된 근거로 주장을 증명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네 번째, 자료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표절을 원천 봉쇄하는 능력을 길러집니다. 그 자료를 인용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이유 이런 것을 예시를 들기 때문에 표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적으니 표절을 봉쇄하는 능력이 되겠지요. 다섯 번째, 상대가 빠르게 이해하도록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이의를 예상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설득력 있는 에세이와 논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오레오법을 장착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설득이 가능한 그런 에세이든지 논문을 또는 어떠한 글이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40대 1,600여 명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버드에서 어떤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90% 정도가 글쓰기 수업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글쓰기 수업은 전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공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글 쓰거나 논리적 정연하게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쓰기가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또는 사업 여러 군데에서 글을 쓸 일이 많고 이야기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하버드 대생이 쓰는 오레오법을 장착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적세적소에 글을 잘 쓸 수 있고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책 쓰기에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